강아지 몽이의 마지막 이야기. 죽기 전 강아지가 제게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는 고마워였습니다. 엄마. 아파. 세상에서 가장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걔가 사람 말을 할 수 없다고요? 그날 아침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 품 안에서 숨을 거두어 가던 몽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한마디를.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작은 생명과의 7년간의 기록입니다. 일부 처음 우리 집에 온 그 아이. 7년 전 12월의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소 자주 들르던 편의점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뭔가 생명체가 내는 소리 같더라고요. 편의점 한 구석에 놓인 작은 골판지 상자.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발걸음이 멈춰지더군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서 상자를 들여다본 순간 제 인생이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손바닥보다도 작은 강아지가 떨고 있었습니다. 새까만 털은 더러워져 있었고 작은 눈은 간신히 뜨고 있는 상태였어요. 코는 말라 있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상자 바닥에는 낡은 신문지 조각 하나뿐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주인다운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직원에게 물어봐도 아침부터 여기 있었다는 말뿐이었죠. 누군가 버리고 간 것 같다는 추측만 무성했어요. 어떻게 하지? 솔직히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저는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회사 업무도 바빴죠.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건 제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 작은 생명체가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제가 상자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작은 눈이 저를 바라보는 순간 뭔가 전기가 오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도와줘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결국 상자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계속 작은 소리를 내더라고요. 무서워하는 소리였는지 아니면 안도하는 소리였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따뜻한 우유를 데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급히 검색해보니 새끼 강아지에게는 우유를 조심스럽게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에 살짝 희석해서 숟가락으로 한 방울씩 입가에 떨어뜨려 줬어요. 처음엔 경계하던 아이가 우유 맛을 보더니 조금씩 핥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우면서도 사랑스러웠죠. 우유를 다 마신 후에는 제 손가락을 핥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꼬리를 살짝 흔드는 모습을 봤어요. 그날 밤은 잠을 못 잤어요. 아이가 추울까봐 제 침대 옆에 쿠션을 깔아두고 담요를 덮어줬는데 밤새 계속 확인하러 일어났거든요. 숨을 쉬고 있는지 괜찮은지. 다음 날 새벽 작은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보니 아이가 제 침대 밑에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더라고요. 마치 엄마 배고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이 떠올랐죠. 그렇게 몽이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만화 캐릭터에서 따온 것이었는데 나중에 보니 정말 잘 어울렸어요. 몽글몽글한 털에 동그란 눈, 그리고 항상 꿈꾸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첫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울어서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대소변 가리는 훈련도 쉽지 않았죠. 회사에 가면 하루 종일 몽이 걱정만 했어요. 점심시간마다 집에 전화해서 울음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했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몽이는 정말 빨리 적응했어요. 2주가 지나니 제 일과를 완전히 파악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까지. 마치 시계를 보고 있는 것처럼 정확했어요. 이브 몽이와 보낸 시간들. 몽이와 함께한 6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이 기대될 정도였어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몽이가 제 얼굴을 핥으며 깨워주곤 했거든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나중엔 그 따뜻한 혀의 감촉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죠. 출근 준비를 하면 몽이는 항상 현관문 앞에서 저를 배웅해 주었어요. 제가 신발을 신고 가방을 들면 슬픈 표정을 짓다가 다녀올게라고 말하면 한 번 짖으며 인사해주곤 했어요. 마치 다녀와요, 조심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퇴근할 때는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소리만 들어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열쇠로 문을 여는 순간 뛰어와서 반겨주곤 했어요.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그 순간 다 사라지곤 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몽이만의 특별한 반겨주는 방식이었어요. 일반적인 강아지들처럼 뛰어오는 게 아니라 저를 보자마자 온 몸을 비비면서 동그라미를 그리듯 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다리에 앞발을 올리고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어요.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처음엔 산책줄을 무서워하던 몽이가 점점 익숙해져서 나중엔 제가 산책 준비만 해도 신나서 깡충깡충 뛰어다녔어요. 특히 현관문 앞에서 앉아서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죠. 우리 동네에는 작은 공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이 몽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어요. 넓은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특히 제가 던져주는 공을 쫓아가서 물어오는 걸 무척 좋아했어요. 가끔은 공을 물어오다가 다른 냄새에 정신을 빼앗겨서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했지만요. 몽이는 정말 영리한 아이였어요. 제가 앉아라고 하면 앉고 손이라고 하면 앞발을 내밀었죠. 기다려라고 하면 정말 꼼짝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심지어 몽이야, 밥 먹을까? 라고 물으면 밥그릇 앞으로 뛰어가곤 했죠.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몽이가 제 감정을 읽는 능력이었어요. 제가 우울하거나 힘들 때면 어김없이 옆에 와서 제 무릎에 턱을 괴고 저를 올려다보곤 했어요. 그 따뜻한 눈빛만 봐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죠.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몇 년 전 제가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해서 상당히 우울해했던 적이 있었어요. 집에 와서도 계속 한숨만 쉬고 있었는데 몽이가 자신의 장난감을 하나씩 제 앞에 가져다 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하는 공을 가져다 놓더니 그 다음에는 로프, 그리고 삑삑이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보물들을 제 앞에 늘어놓는 거였어요. 마치 이것들이 기분을 좋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 작은 생명체가 저를 위로하려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또 다른 잊을 수 없는 추억은 함께 본 영화들이에요. 몽이는 TV 보는 걸 유독 좋아했어요. 특히 동물이 나오는 프로그램이나 영화에는 집중도가 남달랐죠. 걔가 주인공인 영화를 볼 때면 TV 앞에 앉아서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어느 날은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걔가 주인공인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슬픈 장면에서 몽이가 낑낑거리면서 TV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울먹이니까 몽이도 옆에 와서 제 손을 핥더라고요. 정말 영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계절마다 몽이와의 추억들이 쌓여갔어요. 봄에는 벚꽃 구경을 함께 갔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에서 함께 낮잠을 잤어요. 가을에는 단풍잎 사이를 뛰어다니는 몽이를 보며 웃었고 겨울에는 첫눈을 보고 신기해하는 모습에 덩달아 즐거워했죠. 그런 평범하면서도 소중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몽이는 아직 젊고 건강해 보였거든요. 6살이면 사람으로 치면 한창 때였죠. 앞으로도 몇 년은 더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3부 갑작스러운 이상 신호. 변화는 정말 아주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7월 중순경이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무더운 여름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몽이가 평소보다 많이 헐떡이고 산책할 때도 예전보다 빨리 지쳐하더라고요. 올해 여름이 유독 덥네. 몽이도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에어컨을 더 자주 켜주고 산책 시간도 해가 진 후로 조정했어요. 하지만 시원한 실내에 있을 때도 몽이의 헐떡임은 계속되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거칠게 쉬는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했죠. 8월이 되어서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아침 산책을 무척 좋아하던 몽이가 산책줄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억지로 나가더라도 몇 걸음 걷지 못하고 자꾸 앉으려고 했어요. 가장 먼저 확실히 눈에 띈 변화는 식욕이었어요. 평소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던 몽이가 조금씩만 먹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까다로워진 건가 싶어서 평소보다 좋은 사료를 사다 줘봤어요. 닭가슴살도 삶아주고 좋아하던 간식들도 다양하게 준비했는데 별 소용이 없었어요. 그 다음으로 변한 건 활동량이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집에 오면 현관까지 뛰어와서 반겨주었는데
점점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소파에 누워있다가 제가 부르면 고개만 돌리고 꼬리만 살짝 흔들곤 했죠. 잠자는 시간도 확실히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저와 함께 TV를 보거나 놀아달라고 장난감을 물어오곤 했는데 이제는 하루 대부분을 잠으로 보내더라고요. 깨어있을 때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9월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때쯤 되니 확실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여전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환절기라서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하며 자위하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9월 말의 어느 밤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든 몽이가 갑자기 괴로워하면서 컹컹 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짖는 소리가 평소와는 전혀 달랐어요. 뭔가 아픔을 호소하는 듯한, 도움을 청하는 듯한 소리였어요. 급히 몽이 곁으로 가보니 숨을 헐떡이면서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가가니 더욱 심하게 낑낑거리면서 제 손을 핥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서야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봐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괜찮아질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몽이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사부병원과 재활, 그리고 절망. 다음 날 새벽부터 동물병원을 알아봤어요. 평소 가던 곳은 단순한 검진만 하는 곳이라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큰 병원을 찾았죠. 예약을 넣고 몽이를 데려갔는데 이동장에 들어가는 것도 예전보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수의사 선생님께 그간의 증상을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식욕부진, 활동량 감소, 호흡곤란, 무기력. 말로 설명하다 보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선생님은 몇 가지 기본 검사를 한 후에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청진기로 몽이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시는 내내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심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심장병이 의심되니까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병이라니. 사람도 심장병이 위험한 질병인데 작은 강아지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일까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정밀 검사에는 며칠이 걸렸어요. 엑스레이, 심전도, 혈액검사, 심장 초음파까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회사에서도 계속 몽이 걱정만 했죠. 드디어 결과가 나왔을 때 선생님의 설명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입니다. 심실 중격 결손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심장에 작은 구멍이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건데 나이가 들면서 심장의 부담이 커져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선천성이라는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몰라서, 제가 잘못 돌봐서 생긴 병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안고 있던 아픔이었다니. 수술을 하면 어느 정도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완치는 어렵고 수술 자체에도 위험이 따라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를 고려했을 때 성공률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수술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혹시 수술을 했다가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죠.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몽이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결국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몽이의 생명 앞에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술날 아침 몽이를 병원에 맡기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마치 생이별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몽이도 뭔가 느꼈는지 평소보다 더 애교를 부리면서 제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더라고요. 괜찮아, 몽이야. 아프지 않게 해줄 거야. 금방 다시 만나자. 수술은 4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죠. 병원 대기실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기다렸어요. 수술이 잘 될지, 몽이가 마취에서 깨어날지. 온갖 걱정이 다 들었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보다 잘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안도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회복 과정이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몇 주 동안은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고 격한 운동은 절대 금지였죠.
산책도 하루에 10분 이내로 제한되었어요. 평소 활동량이 많던 몽이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처음 일주일은 몽이가 수술 부위를 핥지 않도록 계속 지켜봐야 했어요. 네카라를 씌워줬는데 그것도 불편해하더라고요. 밥도 잘 안 먹고 하루 종일 축 처져 있었어요. 그래도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식욕도 서서히 돌아오고 가끔씩 꼬리를 흔드는 모습도 보였죠. 3주째부터는 예전처럼 제가 퇴근하면 반겨주기도 했어요. 물론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요. 한 달이 지나고 재검진을 받았을 때 선생님께서 많이 호전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정말 안심했죠. 이제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몽이도 점점 활기를 되찾는 것 같았어요. 산책도 조금씩 늘려갔고 좋아하던 장난감에도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제가 몽이야 놀자라고 하면 예전처럼 뛰어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자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몽이의 상태가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심각했어요. 숨 쉬는 것 자체가 힘들어 보였고 조금만 움직여도 헥헥거렸어요. 밤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불안해하더라고요. 재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검사 결과 심장 상태가 다시 나빠진 거였어요. 수술로 일시적으로는 호전되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제는 약물로 증상을 완화시키면서 최대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에요. 선생님의 말씀에는 은근한 암시가 있었어요.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강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오부 마지막 외출.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몽이는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처음 며칠은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던 몽이를 보며 나는 절망했다. 하지만 몽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발을 움직이려고 노력했다. 몽아, 천천히 해. 괜찮아. 열흘째 되던 날 몽이가 처음으로 일어섰다. 비틀거리며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았지만 분명히 일어섰다. 나는 눈물이 났다.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서 있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인 줄 몰랐다. 2주째부터는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예전처럼 뛰어다닐 수는 없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적 같았다. 몽이는 걸을 때마다 나를 돌아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오빠, 나 걸을 수 있어라고 자랑하는 것 같았다. 몽아, 정말 대단해. 넌 정말 용감한 아이야. 그날은 특별히 화창한 봄날이었다. 창문 너머로 벚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갑자기 생각했다. 몽이와 산책을 가고 싶다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함께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몽아, 산책 갈까? 그 말에 몽이의 눈이 반짝였다. 오랜만에 보는 그 생기 있는 눈빛이었다. 귀도 쫑긋 세워졌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산책에 대한 열정만은 여전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목줄을 채웠다. 몽이는 목줄을 보자마자 흥분했다. 꼬리를 더 세게 흔들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집을 나서는 순간 몽이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오랜만에 맡는 바깥 공기의 냄새에 취한 것 같았다. 풀냄새, 꽃냄새, 다른 강아지들의 냄새. 그 모든 것이 몽이에게는 선물 같았을 것이다. 집 앞 공원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다. 예전에는 몽이가 나를 끌고 뛰어가던 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몽이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몽이는 자주 멈춰서서 숨을 고르기도 했고 가끔은 힘겨워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천천히 가자, 몽아. 우리 시간 많아. 급할 거 없어. 공원에 도착하자 몽이는 더욱 신이 났다. 잔디밭을 보더니 그리운 듯 바라봤다. 예전에는 이 잔디밭을 신나게 뛰어다녔는데 나는 몽이를 조심스럽게 잔디밭에 내려놓았다. 몽이는 잔디 냄새를 맡으며 행복해했다. 벤치에 앉아 몽이를 무릎에 올려놓았다. 몽이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몽이의 털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그 순간이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몽이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몽아, 행복해? 오랜만에 나온 거라 좋지? 몽이는 대답 대신 내 손을 작은 혀로 핥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그리고는 다시 내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다. 편안해하는 모습이었다. 공원에는 다른 강아지들도 많았다. 리트리버 한 마리가 신나게 프리스비를 쫓아 뛰어다녔고 작은 말티즈는 주인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시베리안 허스키는 다른 개들과 어울려 놀고 있었다. 몽이는 그 모습들을 조용히 바라봤다. 표정에서 아쉬움이 느껴졌다. 예전에는 저렇게 신나게 뛰어다녔는데, 다른 개들과 어울려 놀기도 했는데, 그런 몽이를 보며 내 가슴이 아팠다. 몽아,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더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갔어야 했는데. 몽이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원망이나 서운함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고마워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또다시 내 손을 핥았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갈 때까지 우리는 그 벤치에 앉아 있었다. 몽이는 가끔 졸기도 하고 가끔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했다. 아이들이 지나갈 때면 꼬리를 살짝 흔들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몽이는 더욱 느려졌다. 아무래도 피곤한 것 같았다. 나는 중간중간 몽이를 안아주기도 하고 더 천천히 걸어주기도 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몽이는 자신의 방석에 누웠다. 깊게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외출에 지친 것 같았지만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몽이 옆에 누워 있으면서 생각했다. 오늘 같은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몽이와 함께 산책하고 햇살을 받으며 앉아있고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몽이의 마지막 외출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6부 그날 아침. 그로부터 일주일 후의 일이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화요일 아침이었다. 알람이 울려 잠에서 깬 나는 습관적으로 몽이를 찾았다. 평소라면 내가 일어나는 소리에 몽이도 함께 일어나 꼬리를 흔들며 인사를 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다. 몽이가 침대 옆 바닥에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평소보다 훨씬 거친 숨소리였다.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리고 있었고 혀를 내밀고 헥헥거리고 있었다. 몽아? 몽아, 괜찮아? 나는 급하게 침대에서 일어나 몽이에게 다가갔다. 몽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코가 뜨거웠고 눈빛도 흐렸다. 평소에 그 생기 있는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몽아, 어디 아파? 말해봐. 몽이는 나를 바라보며 작은 신음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는 고통이 섞여 있었다. 꼬리도 축 늘어져 있었고 귀도 평소처럼 쫑긋하지 않았다. 나는 몽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평소보다 훨씬 가벼워진 몸무게에 깜짝 놀랐다. 언제 이렇게 말랐을까? 매일 보던 몽이인데 왜 몰랐을까? 급하게 동물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아직 오전 7시였지만 응급 상황이었다. 여보세요? 우리 강아지가 갑자기 이상해요. 숨쉬기 힘들어하고 코도 뜨겁고. 어떤 증상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평소보다 숨소리가 거칠고 헥헥거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운이 없어 보여요. 지금 당장 오세요. 응급 상황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나는 서둘러 옷을 입고 몽이를 수건에 감쌌다. 차가운 아침 공기에 몽이가 떨까봐 걱정되었다. 몽이는 내 품에 안겨서도 계속 거친 숨을 쉬었다. 몽아, 곧 병원 도착할 거야. 조금만 참아. 차를 운전하면서도 계속 몽이를 확인했다.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혀놓았는데 몽이는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았다. 평소라면 차만 타면 창문 쪽으로 고개를 내밀곤 했는데 병원까지 가는 15분이 마치 15시간 같았다.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초조했고 앞차가 느리게 가면 답답했다. 몽이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 불안했다. 제발, 제발 괜찮아지자 몽아.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다. 나는 몽이를 안고 뛰다시피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선생님, 우리 몽이가.
수의사 선생님이 나왔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진찰실로 들어가시죠. 진찰대에 몽이를 올리자 선생님이 청진기를 대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몽이의 배를 만져보기도 하고 입을 벌려 목구멍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떻게 안 좋다는 건가요? 일단 폐에 물이 찼어요. 그리고 심장도 많이 약해졌고요. 수술 후에 무리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치료하면 괜찮아질 수 있나요? 선생님은 잠시 말을 아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도 알 수 있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각오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오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몽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나이도 있고 수술로 인한 후유증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다.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주세요. 제발요. 물론입니다. 일단 산소 호흡기부터 달겠습니다. 그리고 수액도 주입해서 상태를 안정시켜보죠. 7부 마지막 한마디. 몽이는 투명한 플라스틱 산소 상자 안에 들어가 있었다. 작은 몸에 여러 개의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다. 수액을 주입하는 관, 산소를 공급하는 관, 심장 박동을 측정하는 센서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내가 사랑하는 몽이가 저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몽아, 내가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몽이는 힘겹게 눈을 떠 나를 바라봤다. 평소에 맑고 생기 있던 눈이 아니었다. 흐리고 초점도 흐렸다. 하지만 분명히 나를 알아보고 있었다. 나는 산소 상자 벽에 손을 대고 몽이에게 말을 걸었다. 몽아, 기운내. 곧 나아질 거야. 우리 또 산책 가자.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있자. 몽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강아지도 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다. 몇 시간 후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호흡이 더 거칠어졌고 심장 박동도 불규칙해졌다. 선생님, 몽이가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하시죠. 그 말에 나는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몽이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몽이가 더 슬퍼할까봐. 나는 조심스럽게 몽이가 들어있는 산소 상자를 열었다. 몽이는 여전히 거친 숨을 쉬고 있었지만 내가 가까이 오자 고개를 살짝 들었다. 몽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아? 몽이의 작은 발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차가워진 발끝에서 생명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느꼈다. 넌 최고의 친구였어. 최고의 가족이었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 몽이는 힘겹게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마지막 인사인 것 같았다. 몽아, 아프지 않은 곳에서 편히 쉬어. 그리고 나를 기다려줘.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였다. 몽이가 작은 소리를 냈다. 평소에 짖는 소리도 아니고 신음소리도 아니었다. 마치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 소리였다. 고마워. 나는 귀를 의심했다. 지금 몽이가 뭐라고 했지? 환청인가? 하지만 분명했다. 몽이가 고마워라고 말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사람의 말로. 몽아, 방금 뭐라고 했어? 다시 한 번만. 하지만 몽이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다. 작은 가슴의 오르내림이 점점 약해졌다.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모니터의 소리도 느려졌다. 몽아. 나는 몽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나도 고마워, 몽아. 정말 고마워. 사랑해. 오후 3시 47분. 모니터에서 긴 신호음이 울렸다. 몽이는 조용히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다. 하지만 나는 계속 몽이를 쓰다듬었다. 아직 따뜻한 몸을 느끼고 싶었다. 이것이 정말 끝인지 믿고 싶지 않았다. 몽아, 정말 고마웠어. 정말. 8부 그 후 빈자리.
몽이를 잃은 후 첫 주는 지옥 같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습관적으로 몽아, 엄마 왔어.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고 나서야 몽이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현관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던 그 작은 그림자가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몽이도 없었다. 밥 시간이 되면 밥그릇 앞에서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던 몽이도 없었다. 집은 너무나 조용했다. 몽이의 발소리, 숨소리, 가끔씩 내는 작은 소리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적막함이 나를 짓눌렀다. 몽이의 물건들은 그대로 두었다. 밥그릇, 물그릇, 좋아하던 장난감들, 방석, 목줄. 모든 것이 몽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특히 몽이가 가장 좋아하던 공 하나가 소파 아래 굴러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공을 물고 뛰어다니던 몽이의 모습이 선명했다.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 슬퍼하지 마. 몽이도 하늘에서 걱정할 거야 라고 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슬퍼졌다. 일주일째 되던 날 나는 몽이와 자주 가던 공원을 혼자 걸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앉았던 그 벤치를 보자 다리에 힘이 빠졌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몽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정말로 무지개 다리 너머에 있을까? 몽아, 잘 지내고 있어? 아프지 않고?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마치 몽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부터 매일 그 공원을 산책했다. 몽이와의 추억을 되새기고 싶었다. 몽이 없는 산책은 의미가 없었지만 그래도 몽이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2주째가 되자 친구들이 다시 강아지를 키우라고 권했다. 새로운 아이를 키우면 마음이 나아질 거야. 몽이도 외로워할 거야. 새 친구가 생기면 좋아할 걸.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다른 아이를 몽이만큼 사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리고 또 다른 이별을 겪을 용기도 없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일상이 돌아왔다. 하지만 여전히 몽이가 없는 집은 허전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몽이의 방석을 바라보곤 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다. 구부 그 아이가 내게 남긴 것. 몽이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아직도 현관문을 열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올 것만 같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 발밑에서 맴도는 따뜻한 온기를 느낄 것만 같다. 처음 며칠은 몽이의 물그릇과 사료그릇을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 치워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닿지 않았다. 마치 그 그릇들이 몽이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인 것처럼 느껴졌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금요일 저녁 평소 몽이가 가장 좋아하던 시간대였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 쪽에서 발톱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딸깍딸깍. 몽이가 집안을 돌아다닐 때 나는 그 특유의 리듬감 있는 발걸음 소리. 심장이 쿵쾅거렸다. 설마? 라는 생각과 함께 현관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다만 평소 몽이가 자주 눕던 현관 매트 위에 며칠 전 떨어뜨린 몽이 털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몽이는 정말로 떠났구나. 하지만 동시에 몽이가 남긴 건 슬픔만이 아니라는 것도. 토요일 아침 나는 용기를 내서 몽이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털로 뒤덮인 담요, 이빨 자국이 선명한 장난감들, 반쯤 먹다 남은 사료까지. 하나하나 손에 들 때마다 몽이와의 추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특히 몽이가 가장 아끼던 낡은 테니스공을 발견했을 때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공의 표면은 완전히 해져서 실밥이 나와 있었고 몽이 침으로 얼룩져 있었다. 누가 보면 그냥 버릴 쓰레기 같은 물건이었지만 내게는 그보다 소중한 것이 없었다. 그 공을 품에 안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문득 몽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도 이렇게 작은 몸으로 큰 소파에 올라와 내 옆에 붙어 앉았었다. 무서워서 떨고 있던 몽이를 안심시키려고 했던 그 시간들. 그런데 이제는 반대였다. 몽이가 없어서 떨고 있는 건 나였고
몽이의 흔적들이 나를 안심시키고 있었다. 일요일 몽이와 자주 산책했던 공원에 갔다. 처음엔 너무 아플 것 같아서 피하고 싶었지만 왠지 가야만 할 것 같았다. 공원 입구에 서자마자 몽이와 함께 걸었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벚꽃이 피던 봄날 몽이가 나뭇잎을 물고 놀던 모습, 한여름 더위에 혀를 내밀고 헥헥거리며 그늘을 찾던 모습, 가을 낙엽 위를 폴짝폴짝 뛰어다니던 모습, 눈이 내린 겨울날 처음 보는 눈에 신기해하며 코를 박고 냄새를 맡던 모습, 그 길을 혼자 걷는 것은 처음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몽이가 앞서 뛰어가며 이곳저곳 냄새를 맡고 다른 강아지들과 인사를 나누곤 했을 텐데, 이제는 내 발자국 소리만이 조용한 산책로를 채웠다. 하지만 슬프기만 한 건 아니었다. 오히려 몽이와 함께 걸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사실은 얼마나 특별한 시간이었는지. 공원 한복판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할머니가 작은 강아지와 함께 지나가셨다. 그 강아지는 몽이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예쁘네요. 내가 말했다. 고마워요. 우리 복실이에요. 이제 3살 됐어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저희 몽이도 그 정도였을 때가 가장 활발했는데.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 어머, 몽이는 어디 갔나요? 최근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깊은 이해와 동정의 표정이 스쳤다.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저도 전에 키우던 아이를 떠나보낸 적이 있어서 그 마음을 알아요. 잠깐의 침묵 후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아이들은 정말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함께 만든 추억 속에 영원히 살고 있어요. 보기를 보고 있으면 가끔 예전 아이가 보이곤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정말 그랬다. 몽이는 떠났지만 몽이가 내게 준 모든 것들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몽이가 내게 남긴 것들에 대해 생각해봤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몽이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기분이든 어떤 상황이든 항상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힘든 일이 있어서 집에 늦게 들어와도 화가 나서 짜증을 내도 몽이는 변함없이 내 곁에 있어 주었다. 두 번째는 현재를 사는 법이었다. 몽이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는 관심과 사랑에 온전히 집중했다. 산책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잠들 때도 몽이는 항상 지금 여기에 있었다. 세 번째는 작은 것들의 소중함이었다. 몽이에게는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내가 건네는 간식 하나, 함께 보내는 평범한 저녁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나누는 인사. 그런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몽이에게는 세상 전부였다. 네 번째는 용기였다. 아픈 와중에도 끝까지 꼬리를 흔들어 보였던 몽이의 모습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배웠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별의 의미였다. 몽이가 마지막에 고마워, 사랑해라고 말했던 그 순간 나는 진정한 이별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형태였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몽이의 사진이 걸린 거실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다. 사진 속 몽이는 여전히 밝은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몽이가 떠난 지 1달이 지났지만 슬픔은 여전하다. 아마 평생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 슬픔과 함께 몽이가 준 따뜻한 사랑과 소중한 가르침들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어제 동네 펫샵 앞을 지나가다가 몽이와 똑 닮은 강아지를 봤다. 처음에는 가슴이 아팠지만 곧 미소가 나왔다. 그 작은 강아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몽이가 나에게 준 것만큼 큰 사랑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몽이는 내게 말했다. 고마워, 사랑해. 이제 나도 몽이에게 말하고 싶다. 몽아, 나야말로 고마워. 너를 만날 수 있어서,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의 마지막까지 곁에 있을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나도 너를 정말 정말 사랑해. 영원히. 몽이가 마지막으로 한 그 말을 나는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이별의 아픔이 아니라 사랑의 약속으로 들린다. 사랑하는 것들은 떠나가도 사랑은 남는다. 몽이가 내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진리였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다. 몽이가 가장 좋아했던 시간이다. 나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본다. 어딘가에서 몽이도 이 노을을 보고 있을까? 잘 있어, 몽아.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바람이 살짝 불어와 커튼을 흔든다. 마치 몽이가 대답하는 것 같다. 나도 잘 있을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있어. 고마워.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사랑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사랑으로 계속된다.